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재 조현상입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매우 힘듭니다. 3시간 가까이를 뻗치기를 했습니다. 뻗치기라는 말은 이제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군대에서 총 들고 보초를 설 때 2시간 가서서 보초 서는 거 이제 뻗치기라고 하죠. 매우 피곤합니다. 다리도 피곤하고 어깨도 뻐근하고 그렇죠. 군대 생활할 때는 밖에 나가서 2시간 초병을 서는 시간이 정말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그랬었죠. 난초 물 주는데 3시간 반 걸립니다. 아유,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짜증난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주치는 얼굴들과 함께 3시간 반을 보냈다. 매우 즐겁다고 표현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3시간 반을 눈을 맞대고 있었더니 너무 즐겁습니다. 여튼 어제부터는 좀 날씨가 맑아서 아주 난들이 정말 살찌기 좋은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초들도 더욱 생기가 있어지고 활기가 넘치는 것 같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어떤 구독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5월의 난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해주세요 그러셨는데, 5월의 난관리라고 해서 별다른 것은 없죠. 다만 다른 달에 비해서는 좀 노력과 정성을 많이 기울여야 할 시기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께서는 또 그럼 5월에는 물을 얼마 정도씩 줘야 됩니까?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 주는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줘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범 다 뒤져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물을 매일 주는 것이죠. 제일 나쁜 방법은 물이 말랐을 때까지 기다렸다 주는 것이 제일 나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쯤에 제가 촬영을 했었죠. 물을 주는 이유, 물을 주는 방법에 따라 대박과 쪽박을 결정한다. 아마 제 영상에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물을 주는 이유가 단순히 난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준다, 이것은 아주 부시대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전에는 이제 난초에 물을 줄 때 컵에다 물을 담아 놓고서 어느 정도 마르는 걸 봐서 준다, 이런 분도 계시고, 페트병에 투명한 페트병에다 난석을 대립, 중립, 소립 놓고 그걸 보면서 얼마큼 말랐는가를 보고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죠. 실제로 제가 94년, 95년 경부터 이제 난 배양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가장 큰 서적이 이제 종로 2가 있는 종로 서적하고 광화문 지하에 있는 교보문고, 그게 가장 큰 서점 아니겠습니까? 그 두 군데를 다 뒤져서 난에 관련된 난이라고 써진 책자는 제가 총 8권을 구해왔습니다. 그 8권의 책자가 그 중에서도 출란에 관한 책자는 없었고요. 대부분 이제 신비디움 종류, 양난 혹은 풍난, 또 카틀레아 종류, 아니면은 이제 팔레놉시스 온시디움, 이런 종류, 서양난 위주로 그런 종류 책이 많았고, 다만 이제 난에 관한 것들은 이제 그 당시에 가까이 있던 난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께 어깨 너머로 고개 빼면서 또 저녁에 닭볶음탕에다가 소주 대접해 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배운 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이론은 그랬었죠. 하지만 제가 난을 좀 공부하면서 깨닫다 보니까 난초에 물을 주는 것은 단순히 난초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난 뿌리가 호흡을 하고 이제 산소를 분리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를 해가지고 광합성을 통해서 단백질과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제 영양분으로 이용을 하고, 쓸데없는 일산화탄소는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도 숨 뱉을 때 나오는 건 일산화탄소입니다. 가장 나쁜 일산화탄소 알고 있는 것이 연탄가스죠. 사람 마시면 죽지 않습니까? 난초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내에 자기가 뱉은 일산화탄소가 적체되어서 빨리 공기순환이 되지 않으면 그 일산화탄소를 자기가 뱉어놓고 자기가 마셔서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되죠. 간혹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뿌리 끝이 탄다, 뿌리가 검게 탄다, 탄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과비나 어떤 이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영향은 공기 적체에 의해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에 의해서 난뿌리의 세포질이 파괴되는 것이다. 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자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분내부의 공기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을 때는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제 환기를 시켜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줄 때 단순히 수분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내부에 새로운 깨끗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위해서 조금은 강한 물줄기로 물이 쫙쫙 빠질 수 있도록 그 분내부에 적체되어 있던 일산화탄소가 충분히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것이 난뿌리를 건강에 기르는 법이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 그렇죠. 요즘처럼 이제 5월의 이 신화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 안에 그 벌브 밑에 신화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신화가 건조하지 않게, 마르지 않게 충분한 습도를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커질 수 있도록 충분한 습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비닐하우스나 이런 곳은 그래도 비교적 어느 정도 공기 중에 포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건조 현상은 덜 하겠습니다만은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집에서 기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기 중에 포화 습도가 낮아서 건조하게 되면 신화의 자람도 원활하지 않다. 당연한 얘기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5월달 들어서 난 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게으르면 안 된다. 물을 주는 걸 게으르는 것이 아니고 살충제와 살균제. 왜냐면 이제 난 기부에서부터 신화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올라오는 것만큼 그 밑에서 자라고 있던 세균이라든가 벌레 알들도 깨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습도가 눅눅하고 따뜻해질수록 세균의 번식도 활발하고 이제 그 벌레들의 알도 활성화가 돼서 잘 깨지 않겠습니까? 절대 살충제와 살균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저는 대부분의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살충제와 살균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줘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죄송하게도 저는 지금 5월달만큼은 일주일 내지 열흘에 한 번 정도씩은 살균제, 살충제를 번갈아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살균제 같은 경우도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표기되어 있는 농도를 잘 준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지금 신화가 막 올라오면서 아주 연하기 때문에 그 살균제 같은 경우도 약간만 강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딱 꼬집어서 어떤 제품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고요? 요새 말 잘못하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오는 시대 아닙니까? 말 좀만 잘못하면 압수수색 들어옵니다. 아이 골치 아픕니다. S로 시작돼서 T로 끝나는 그 약 탁 뭐 그 약을 그 살균제죠. 종합 살균제인데 그 친구를 제가 전에 조금 강하게 쓰고서 씻질 않고 놔뒀더니 신화가 올라오다 신화 끝이 타버리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적정 농도를 통상 2000대 1 정도 농도를 정확하게 해서 살포했을 때는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좀 과하게 탔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살포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또 살짝 잎끝 부분을 좀 건물을 주어서 씻어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었던 그런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살균제는 좀 독성이 좀 강한 살균제였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농도를 반드시 중요하게 하셔야 되고 신화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뭐 깍지벌레 같이 눈에 보이는 이런 이제 벌레만 살충제를 이제 그때 당시에만 뿌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체벌레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데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난잎을 상하게 하는지도 모르죠. 난잎이 이제 싹싹싹 조금 이제 한 뭐 3cm, 4cm 이렇게 자라다 보면
그 기부 밑에 쪽에서 딱 얼룩얼룩해서 이렇게 뭐 꼭 뭐 뭡니까 색화반처럼 무늬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잎이 다 자라게 되면 뻘그스름하게 변해버리죠. 왜냐하면 그 미세한 총체벌레라는 벌레가 그 신하에 어렸을 때 기부 쪽에서 즙액을 빨아먹어 버려가지고 세포질이 파괴된 현상이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죠. 왜냐하면 잎은 벌써 손상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손상이 오기 전에 신하가 벌써 자라기 시작하면 벌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살충제는 주기적으로 5월 달에는 5월에서 6월 정도는 늦어도 10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농도를 적정하게 맞추어서 살포해 주는 것이 난잎을 깨끗하게 기르는 방법이다. 살균제는 말할 필요도 없죠. 살균제 게으르게 하면은 기부에서부터 신하만 쏙 진무름 현상이 올 수도 있고요. 이제 연부병, 건부병 뭐 그런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것은 세균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기화 현상에 의해서 기와 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신하 기부 쪽에 얇은 그 세포질이 파괴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귀한 난 기르시는 분들은 물 주고 나서 화장지 또르르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심지처럼 만들어서 그 신하 밑에 기부 쪽도 이렇게 물을 닦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이제 세밀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고요. 기부가 자라도 이 잎과 잎이 겹치는 부분 사이로 이게 물의 자연 배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환기만 잘 돼도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귀한 나는 그렇게 길러야죠. 잘못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여튼 그래서 신화 관리 5월에 신화 관리는 그렇게 하시면 잘 자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은 그렇죠. 저는 좀 겨울에 한 2달 이상을 차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머리가 안 보이는 신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자꾸 이제 이쑤시개 신공을 발휘하시죠. 이쑤시개 신공. 이쑤시개가 자꾸 들춰보시는데 신화가 상처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쑤시개로 후볐는데도 안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분을 한 3분의 1 좀 털어보셔야죠. 비속으로 저 밑에 똥꼬다리 거기에 눈이 붙어있는 친구들은 빨리 제거를 하시고 다시 심으셔서 새로운 눈을 받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내 이 하우스가 닫혀 있었을 때는 이끼가 굉장히 많이 자라죠. 화장토가 거의 뭐 이끼로 덮여 있기 때문에 3월 말 안에는 전부 화장토 작업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작업을 같이 하죠. 병행을 합니다. 화장토를 다 걷어내느라고 3분의 1 정도 쏟아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신화가 어느 부분에 붙어 있나를 다 확인을 하죠. 그래서 아주 저 밑에 있는 것들은 그때 벌써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눈이 어렸을 때 제거하면은 아무래도 데미지도 적고 그만큼 눈을 빨리 붙여서 새롭게 눈을 붙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3월 말 전에 저는 다 화장토 가리를 완료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걱정되신 분들은 빨리 화장토를 들춰보시고 지하실에서 기어 나오는 친구들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것이 1년 농사를 버리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가지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해서 키워놓으면 가을에 어차피 또 분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죠. 저도 이제 선풍기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화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물 고임 현상, 기화열에 의해서 연부가 생기지 않도록 선풍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날이 너무 좋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제 그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만은 또 저도 딸아이가 와가지고 또 이게 봉투 하나 주는 바람에 아주 흐뭇했습니다. 모처럼 또 딸아이가 봉투를 주었는데 그걸 제가 쓰기는 그렇고 저도 이 좋은 계절에 좋은 종자목을 하나 사서 잘 길러서 좀 키워서 용돈을 쓰라고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하죠. 하여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행복만큼 소중한 것은 없죠. 우리 구독자님들 댁 내에도 5월만이 아니고 1년 내내 행복과 미소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5월 달에 효도를 받은 녹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